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 수입차 판매량 1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차, 중고차 방어율이 가장 높은 차,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인데요. E클래스의 순수 전기차 버전인 EQE가 올해 9월에 미넨 오토쇼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라인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바로 EQE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EQE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공개되는지 저와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EQE가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 두 장의 티저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모든 브랜드들이 실차를 공개하기 전에 항상 진행하는 수순이기도 하죠.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는 EQE의 약간의 실루엣과 테일램프 그래픽의 형상 정도만 파악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밝게 수정해 봤습니다. 조금 밝게 만들면 좀 전에는 자세히 보지 않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반달 모양의 윈도우 프레임, 즉 그린하우스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리어 휀더의 볼륨감 또한 전기차 세단인 걸 감안해보면 꽤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손잡이는 현재 S클래스 풀 체인지에 적용된 것과 같은 오토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테슬라나 레인지로버 등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죠. 앞서 공개된 EQS도 이 방식의 도어 손잡이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이 EQE 티저 이미지이고 오른쪽 사진이 먼저 공개된 EQS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면 거의 똑같은 차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전체적인 실루엣도 그렇고 테일램프의 디테일도 그렇고 거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가 패밀리 룩을 이뤘듯 전기차 라인업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는 패밀리 룩을 그대로 이어가는 듯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EQS와 닮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작은 EQS라고 해도 될 정도로 보이죠. 외관에 이어 인테리어 이미지도 공개되었는데요. 첫 느낌은 역시 인테리어는 벤츠를 따라올 브랜드가 없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건 저를 포함해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역시 실내는 벤츠네 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현재 내연기관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유사하면서도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면 디테일들이 모두 다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실내를 감싸고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전기차에 와서도 너무나도 영롱하면서 매력적인 인테리어 분위기를 만들어 주네요. 제가 EQE 인테리어의 특징이 될 만한 부분들을 한번 표시해 봤는데요.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 아마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E클래스와는 완전히 다른 송풍구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스포크가 촘촘하게 되어 있어 이제 거치대는 절대 송풍구에 꽂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티어링 휠, 즉 핸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센터 콘솔 디자인도 현재 E클래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변속기가 없어져서 센터 콘솔 하단 부분에는 수납 공간이 새롭게 마련되어 있고요. 조수석 앞쪽에는 EQS와 마찬가지로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어마어마하게 하이테크해졌고 더욱더 화려해졌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EQS를 통해 전 세계 최초 하이퍼 스크린을 공개하였고 양산차 최초로 적용하였는데요. 계기판 디스플레이와 중앙 디스플레이 그리고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총 3개의 디스플레이를 마치 하나의 모니터처럼 보이게끔 디자인한 것이 하이퍼 스크린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 3개의 모니터가 마치 하나처럼 이어져 있었더라면 정말 놀라웠겠지만 아마 다음 세대 EQE에서는 그게 가능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르세데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센터 패시아를 모두 다 유기적인 스크린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궁극점으로 가기 위한 단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직 센터 콘솔 쪽은 디스플레이가 아니긴 하지만 현재 E클래스와 비교해보면 완전히 달라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버튼의 위치와 기능들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일단 제일 왼쪽 위에는 다이나믹 셀렉트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셀렉트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드라이빙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이죠.
전기차임에도 다양한 드라이빙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건 EQS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중앙 비상등 하단에 스타트 앤 스탑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엔진이 없어졌으니 엔진 스타트 앤 스탑이 아니라 그냥 스타트 앤 스탑만 적혀 있는 게 특이한 부분이고요. 그 바로 오른쪽 옆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S클래스 풀 체인지 모델도 그렇고 EQS에도 적용된 생체 인식 센서인데 미리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해 놓으면 탑승 시에 지문만 찍으면 그 사람의 시트 포지션, 실내 온도,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 블루투스 등등이 한 번에 세팅되게 되죠. 오른쪽 상단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 터치식으로 마련되어 있네요. 대부분의 기능들을 터치 스크린 내부로 넣어놨고 이 몇몇 기능들만 버튼들로 남겨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머지않아 이 버튼들까지도 모두 다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EQE에 새롭게 적용된 핸들 디자인인데요. 어두운 사진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좀 밝게 조절해봤습니다. 뭔가 좀 공포물스럽기도 한데 기존에 우리가 봐오던 핸들 디자인은 아니고요. 처음 보는 핸들 디자인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좀 더 보시기 편하게 빨간색 펜으로 테두리를 그려놨는데 지금껏 우리가 본 적 없는 그런 핸들 디자인이죠. 아마 이 핸들 디자인은 올해 말부터는 국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형 C클래스 풀체인지 기본형에 적용되는 핸들입니다. 오른쪽 실 사진이 C클래스 풀체인지 기본형 핸들이죠. AMG 라인은 아니고요. 아방가르드나 익스클루시브에 적용되는 디자인입니다. EQE라고 해서 전기차만의 특징이 들어간 특별한 핸들을 적용시켜 줄 줄 알았는데 C클래스 핸들과 공유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아직 이 핸들 디자인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현재 E클래스 내연기관에 적용된 디자인이 좀 더 예쁜 것 같기도 한데 실물은 또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EQE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출시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듯 9월 7일 미넨 오토쇼에서 전 세계 최초로 EQE가 공개되며 E클래스의 순수 전기차 버전입니다. 그만큼 메르세데스 벤츠의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지는 모델이라 엄청나게 중요한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요. EQS에 이은 두 번째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VA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벤츠가 EQC도 출시하고 EQA도 출시했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EQC는 GLC 플랫폼 기반으로, EQA는 GLA 플랫폼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입니다. EQE는 현대자동차의 eGMP 플랫폼으로 만든 아이오닉 5처럼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설계, 제작되어 양산되는 두 번째 모델인 것이죠. 그래서 내연기관 플랫폼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와는 완전히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EQE의 배터리 용량은 두 가지로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72kWh와 90kWh입니다. 90kWh는 1회 충전으로 640km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물론 WLTP 유럽 기준입니다. 예상 출력은 402마력의 77.4토크라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요. 짧은 전면부와 짧은 후면부를 가지게 되어 넓은 휠베이스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트렁크의 존재는 아직 미정이고요. 트렁크도 그리 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출시된 EQS의 트렁크도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약간의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국내에서 이 세그먼트 차량에 골프백 4개 들어가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EQE의 골프백 4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익스테리어는 EQS와 상당히 많은 부분 닮아 있고요. 인테리어에서는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얼마 전 엄청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딱 하고 선언을 해버렸죠. 2025년부터는 전동화 모델만 출시하겠다라고 말입니다. 100년이 넘는 내연기관의 역사를 가진 메르세데스 벤츠가 내연기관의 끝을 알리는 실로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앞서 타 브랜드들도 내연기관의 종말을 선언하긴 했었지만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렇게 선언해버리니까
충격의 크기가 좀 남다르긴 했습니다. 이제 신차로 벤츠 순수 내연기관을 구입할 수 있는 날은 4년도 채 남지 않았죠. 벤츠가 이렇게 선언했으니 앞으로 대부분의 유럽 브랜드들도 2025년쯤부터는 순수 내연기관 엔진을 생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9월 7일 미넨 오토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EQ2를 비롯해서 앞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모델들도 함께 공개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AMG GT 4도어 쿠페입니다. 국내에서는 AMG GT43과 GT63S가 출시되었었죠. 43 같은 경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고성능 모델인데 사진 속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아직 정확한 이름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소문에 의하면 AMG GT73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와 힘을 합쳐서 무려 800마력을 내는 슈퍼 괴물 세단이죠. 그리고 앞서 출시된 EQS의 고성능 버전인 AMG EQS 또한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AMG EQS 테스트 차량 사진인데요. 휠도 상당히 과격하고 스포티하며 브레이크 캘리퍼를 보면 63AMG에만 적용되던 황금색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내연기관의 시대는 이제 끝났지만 전기차에서도 AMG 라인업은 쭉 이어집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특징은 가속 시작부터 100%의 토크를 한 번에 쏟아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빠른 가속감과 제로백을 보여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 가속감을 무기로 하여 지금까지 고성능 모델만을 만들어왔던 메르세데스 AMG의 기술력이 더해져 어떤 괴물들이 탄생할지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EQS의 SUV 버전이면서 동시에 마이바흐 모델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즉 현재 GLS 600 마이바흐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EQS SUV 마이바흐의 티저 이미지도 이렇게 공개되었습니다. 초럭셔리 하이엔드 끝판왕 마이바흐의 전기차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전 세계 3대 럭셔리 하이엔드 브랜드인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 중에서는 마이바흐가 가장 먼저 순수 전기차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궁극의 럭셔리 브랜드는 전기차를 어떻게 해석해낼지 이것 또한 벌써부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대작이죠.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엄청난 모델 G클래스 G바겐의 전기차 버전입니다. 이름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EQG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미넨 오토쇼에서 EQG의 컨셉트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느 해외 매체의 예상도이고요. 2024년에 공식적으로 EQG가 데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2024년 이후로는 AMG G63과 G400D를 살 수 없다는 건데 중고차 시장에서 이 차들의 가격이 폭락할지 아니면 엄청난 방어율을 보일지 아니면 되려 더 가격이 올라갈지 저는 엄청난 방어율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로 요즘 G400D가 너무 사고 싶은데 정말 너무나 귀한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순수 전기차 시대가 오기 전에 순수 내연기관 드림카 한 대쯤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 EQ2에 대한 정보를 시작으로 앞으로 벤츠를 이끌어 나갈 주요 모델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내연기관 시대의 끝자락에 지금 서 있는 느낌인데요.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이 또 어떻게 급변하게 될지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여러분들께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소식을 꾸준히 전달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